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명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는 총 7,513명으로 늘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증가폭 지난달 25일 이후에 2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등 대구, 경북 이외 지역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며칠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확실하게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네네. 보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11만 4천 명이 넘었어요. 네. 그다음에 사망자 수도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확진자 수가 7,500명. 네. 그다음에 54명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네. 치사율은 0.7%에 이릅니다. 0.7%.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네. 현격하게 낮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 특성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가 몰려 5,663명입니다. 있습니다. 네. 75.4%.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1,117명 해서 약 15%. 이 네. 두 지역을 합한 게 90.3%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가 163명, 서울 충남이 141명, 104명으로 이렇게 그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네. 나머지 세 지역에서 100명을 넘어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2월 28일 날이 813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때가 최고치였고 네. 3월 6일, 7일, 8일이 500명, 400명, 300명대로. 그다음에 어제는 248명 늘어나가지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네. 확실해 보입니다. 확연한 감소 추세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구로구에서 집단 확진자가 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공식 집계로는 사망자가 3명 늘어났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공식 집계 이후에 4명이 더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 지역에 또 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증 환자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대구 지역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특정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병원 생활하는 장기 시설에 생활하는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네. 많은 환자들이 다수 확진됨으로써 중증 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고 그에 따라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중한 환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증이 23명, 위중 단계에 있는 사람이 42명. 이게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위중한 환자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여전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있는 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상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의료 자원도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중증 환자 수가 집중되어 있고 또한 고령 환자들, 기저질환 환자들이 확진자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증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도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증 환자 치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가 중증에서 조금 경증으로 다시 호전된 상태에서는 빠르게 이제 다른 쪽으로도 전환을 해서 네. 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확산세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김광릭 차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를 통한 추가 접촉자 수 자체도 매우 줄어들고 그 접촉자들에서의 추가 확진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네. 여태까지의 확진자 수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집단에서 일어났던 반면에 네. 최근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다른 양상으로 3차로 다르게 변하지는 않을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차로 다르게 변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제 정말 지역사회 감염으로 해서 네. 전혀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도 다양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추적이나 치료 등의 아니면 진단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대구 지역, 특히 이제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그 집단이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바깥으로 나가면 그 자체가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예, 훨씬 더 진단이나 그런 접촉자 확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관찰을 하고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봄이 되면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요. 또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얘기 계속 나오는데 장마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습도, 온도 이런 부분하고 지금 코로나19하고 연관성 같은 게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반적인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다른 사종 같은 경우에는 네. 겨울철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감기가 유행하는 시즌에 증가했다가 네. 봄과 여름이 되면서 이제 가라앉는 양상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양식의 변화를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또한 지금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또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단정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변이가 발견된 건 없는 거죠. 현재 보고된 건 없죠. 아직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하긴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시기를 보면 6월, 7월 이때였으니까요.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확진 환자 증가세 말씀드렸다시피 주춤해졌습니다. 대구의 경우에 추가 확진 환자가 2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도건엽 기자,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구의 확진 환자 증가세 좀 꺾였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구의 추가 확진 환자는 92명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만에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날 대비 확진 환자가 700명 이상 늘면서 증가세가 정점을 찍은 이후 추가 환자는 계속 줄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중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구 확진 환자 가운데 31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300여 명은 입원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 환자지만 병실이 없어 아직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명 추가로 발생해 국내 사망자는 모두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검체 검사는 99%가 완료됐는데요. 결과가 통보된 9,820명 중 43%인 4,1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모두 83명인데요. 대구시는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내일 밤 12시까지인데 오늘 중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가격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고 내일 밤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신천지 교인 5,600여 명에게는 자가격리 해제 뒤에도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과 일체의 접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검사가 끝나가면서 진정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지금이 방역의 고삐를 더 죄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대구교회 교인들 신천지 99%가 검사를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83명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이 검사 안 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기간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커지고 있는 확진자 발생 상황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네. 가장 주목되는 곳 오늘이요. 네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네. 콜센터입니다. 네. 여기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여기가 이제 보험회사 콜센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네. 콜센터 하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근무 환경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다닥다닥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런 게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신도림이거든요. 신도림이요. 신도림이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그 여러 서울, 경기, 인천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다니기 쉬운 장소란 말이에요. 한승역이 가장 큰 한승역이 그렇죠.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2호선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여러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빌딩 자체가 12층 빌딩인데 11층입니다. 콜센터가 11층에 1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높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전체 20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식 직원은 148명, 그다음에 교육생이 59명인데 네. 계속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는 한 34명 정도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40명은 넘어가는 것 같고 몇 명까지 늘어날지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콜센터 관련해 가지고 통계가 네.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그 보험회사 콜센터가 네. 서울에서 나온 단일 장소로는 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주목해야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들이 인천, 경기 이쪽인데 다 인구가 밀집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집단 감염 발생하면 좀 사태가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집단 감염 사태가 그리고 젊은 인구층에서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 범위가 넓고 접촉자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금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확진자로 그 판명된 분이 네. 50대 여성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6일 날 오후에 몸이 이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오한이 생기고 막 발열도 나고. 네. 그래가지고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 전날 하루 종일 콜센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콜센터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옹기종기 나눠 모여가지고 먹나요? 같이 이걸 갖다가 같이 앉아서. 아무래도 밥을 먹다 보면은 뭐 반찬도 나눠 이것저것 먹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를 했다. 왜냐하면 이제 콜센터가 계속 전화 통화를 갖다가 하는 그런 일이니까 마스크 쓰면 이제 듣는 분이 고객이겠죠. 예. 고객이 정확하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뭐 한 10분, 20분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거는 불편하니까 네. 이런 점들이 아마 확산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콜센터라는 환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앉아 있다는 점에서 예전에 다른 확진자들이 있었던 뭐 동전 노래방처럼 밀집된 네, 공간에 네, 네.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비말 전파의 양식을 띠는데 네.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아. 특히나 아까처럼 마스크를 만약에 착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비말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한 같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사람만 바뀌어가면서 근무를 하는 체계로 교대 되어 근무를 있는데 했다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비말이 튀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물건들을 통한 손을 통한 손으로 2차 감염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뭐 아무래도 11층이다 보니까 단추를 누르면서 손을 통해서 접촉이 되거나 감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전체가 지금 일단은 폐쇄 조치된 네네. 상황인 거죠? 네네. 조금 더 추가로 조치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접촉 시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어느 분이 밀접 접촉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접촉이 없도록 자가격리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증상이 생길 때는 보건소 등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안내를 받으셔서 경증 단계에서의 확진을 받는 것이 오히려 진행하는 상황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그 구로을 지역에 출마한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선거사무소가 있다고 그래요. 폐쇄됐다고. 네네. 지금 어쨌든 여파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직장은 이곳이지만 거주지가 인천도 있고 네. 그냥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네. 그 직장 각 거주지로 돌아가서 일어나는 감염된 경우 말하자면 또 2차 지역 감염들이 지금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감염에서 지역 감염으로 그래서 연수구에 어떤 주민이 있었는데 이 보험회사 인천 콜센터 연수구죠? 네네 인천입니다. 그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과 우연히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았대요. 아,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네. 접촉자로 일단은 분리를 갖다가 했는데 그 다음 날 7일 날 또 마찬가지로 증상이 인후통, 뭐 발열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은 이분도 확진자로 네.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역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예. 좀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추가 접촉자가 없도록 자가격리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 수도권, 인천 쪽으로 계속해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 당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지역사회 확산 우려되는 곳 충남 지역인데 네네.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3월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513명입니다. 이 중 24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3건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0.2%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또는 아직도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8%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676명으로 82.6%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은 총 814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경북 내에서는 72.9%가 집단 발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생의 90% 좀 넘게가 대구 경북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 총 5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50명의 확진 환자 중에는 46명의 콜센터 직원 그리고 이들의 접촉자, 가족이 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감염 경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46명은 모두 동 콜센터가 소재한 건물 11층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직원 중에서 11층에 근무하는 20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콜센터이지만 다른 층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혈액 속에서 코로나19의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백신 또는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로부터 확보된 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의 면역학적 반응을 보는 검사법을 확립을 했고 이번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을 계기로 해서 향후 치료제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긴급 현황과제 12개를 그동안 공모를 해서 치료 항체 개발 그리고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나아가서 임상 역학 및 혈청학적 연구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 그리고 신속 진단제 개발 등 학계와 기업 등과 협력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에는 치료제와 백신 연구용 동물 모델을 개발을 하고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이용해서 혈장 치료제 개발에도 노력하며 향후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과제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들께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따른 감염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할 때 또는 식사할 때 등의 경우 침방울, 비말이 전파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매개체이고 대화할 때 2m
2m 정도의 거리를 두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본적인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이외에도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만남 또 종교 행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업무에 있어서도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1339 콜센터 또는 지역의 콜센터 또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거나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시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는 본인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기 질환의 전용 진료 구역을 구분한 국민안심병원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호흡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구분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가량, 3분, 4분 정도 받겠습니다. 오성에서 먼저, 예, 기자님. JTBC 배양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그 구로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은 현재 11층에 근무한 207명 중에 몇 분 정도가 검사가 완료된 건지,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확진인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최초 발병일이 확인이 혹시 되셨으면 그것까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근무하시는 신천지 신도분들 명단을 확인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검사 받으신 분들 중에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분들이 근무하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혹시 그 전파 사례가 좀 있었는지 그 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전수 검사 같은 것들이 진행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가격리 끝난 이후에 확진받는 경우들이 생겨서 지자체 몇몇 곳에서는 자가격리 끝날 때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하는 곳들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자가격리 종료 시에 검사를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 검사 역량에 좀 무리가 갈 정도인지 이고요.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집단 감염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오늘은 80% 넘었는데 그중에 신천지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요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신천지 이외의 다른 집단 감염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전체 콜센터 자체가 4개 층에 걸쳐서 자리를 하고 있고 7층부터 9층까지 그리고 11층에 콜센터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파악된 환자가 일단은 11층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11층에 근무하는 분들이 현재 207명이고 207명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으로 말씀을 드린 건이고, 여기에는 그 종사자 46명 외에도 가족 등 접촉자가 4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검사 진행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더 진행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콜센터 직원 자체는 현재 약 7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600명에서 700명 사이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발 환자가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학 조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3월 한 4일 경에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으나 더 자세한 사항은 역학 조사가 조금 더 진행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천지 신도들의 전체 그 행정조사 등을 통해서 명단 등을 확보를 해서 현재 행정조사된 명단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분, 직업,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그 밀집 시설이나 다중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명단을 뽑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역으로 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기관이니까 또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기존의 환자 명단과도 매칭을 하고 또 해당 기관 자체에서 요양병원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발견 못하거나 또는 신고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고위험 집단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만약 자가격리된 대상 중에 고위험군, 즉 그 환자였다가 퇴원은 일단 임상 증상이 호전돼서 했을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단 퇴원 기준에 해당은 되고 아직 격리 해제는 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환자였었기 때문에 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뭐 리얼타임 PCR을 통한 격리 해제 종료 시에 검사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침에서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가격리 관련된 이후에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감염과 네,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또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시 교수님. 발표한 내용 중에서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체 탐지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 이게 백신하고 필요제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건데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어느 단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발견해서 항체를 탐지해낼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함으로써 네. 치료 이후에 항체 생성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치료 효과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앞으로 네. 백신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석을 다졌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실제로 개발하고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봐야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진보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확보해서 이걸 가지고 혈장 치료제 개발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혈장으로 치료제를 한다는 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병원체에 감염이 되고 나면 네. 항체라고 해서 몸에 그 병원체에 대항하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환자가요? 예, 네. 그것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나았다는 얘기는 본인의 몸에 항체가 있고 그게 이제 혈장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군요. 그 혈장을 이용하면 치료제 개발도 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추후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네. 다른 어떠한 감염증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늘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설립되어서 연구가 되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콜센터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몇 명이냐 조금 혼선이 좀 있었는데 네네. 지금 권준욱 부본부장 얘기로는 50명이 확진자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 46명이 콜센터 근무, 나머지 4명은 지역 감염 이렇게 봐야 될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11층에만 207명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4개 층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데
다 합하면 70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네. 조금 더 범위가 조사해야 될 범위들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건물 전체가 폐쇄가 됐으니까요. 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다 검사를 하는 것이 그게 그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콜센터 직원들은 좀 면밀하게 네.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센터 근무자만 70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교대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연인원을 계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네네. 들고요. 권준욱 부본부장은 다른 층 콜센터 직원들도 확인은 해보겠다. 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충남 지역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제 줌바 댄스 강사 네.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지역 사회에 지금 5차 감염까지 이어졌어요. 일단은 충남이 네. 다른 비슷한 시도보다 확진자 수가 많아요. 104명이거든요. 네. 100명 넘는 데가 서울, 경기, 충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줌바 댄스 그 강사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많이 그 확진이 됐는데 네. 일단 어떤 확진자가 그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석을 갖다가 했고요. 네. 거기에 참석했던 강사가 감염이 또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줌바 댄스를 누가 배웠냐면 배운 사람들 중에 바이올린 강사가 있었대요. 그럼 또 가서 또 가르쳤겠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올린 강사도 감염이 됐고, 그다음에 이 바이올린 강사한테 배웠던 교습생 중에 2명이 감염이 됐는데 한 명은 40대 여성, 또 한 명은 10대 여학생. 네. 그 모녀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4차 거. 여기까지가 같고요. 4차인데 그런데 이 40대 그 여 교습생의 교습생. 남편이 대통령 기록 전시관 직원이라고 하는데 세종에서 한 명 추가된 분이 네네. 이분이군요. 네, 그래서 5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이분까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 5차까지 이렇게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차 감염까지는 좀 미리 좀 접촉자 확인이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빨랐다면 5차까지 안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접촉자 감염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일단 전파 단계를 보시면 다들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강습이라든지 모여서의 교습 생활이라든지 그러네요. 가족 내에서의 밀접 접촉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듯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다음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병원 내 감염도 지금 지역 사회로 이어진 경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분당에 재생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입니까? 네네. 분당 재생병원에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76세 환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입원을 갔다가 퇴원을 했는데 퇴원한 이후에 그 집 근처에는 내과를 방문을 했는데 그 확진된 상태였겠죠. 네. 감염된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 내과 병원의 원장님이 65세 그 의사셨는데 이분이 또 감염이 됐고 그다음에 그 내과에 있는 간호조무사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자가 격리 중에 네. 3월 9일 밤 10시에 그 확진 판정을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저께 분당 서울대병원 좀 긴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를 좀 숨긴 상태에서 직원 일을 했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근데 추가로 확진자는 안 나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행히 그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네. 접촉한 사람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손위생 등의 병원 내에서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서 네. 그 효과가 아닌가라고 일각에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진하고 지금까지가 하루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고 저희가 그렇군요. 일상 잠복기로 보는 기간까지는 추가적으로 관찰하면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이고 네네. 그렇다면 성남시나 뭐 경기도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를. 왜냐하면 이 직원이 35세 여성분인데 네. 지하 2층에 통증센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안내 직원이에요. 네, 안내를 갖다가 담당하니까 네. 사람들을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또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신천지 그 교인이고 네. 그 다음에 성남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까지 딱 드렸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딱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시에서 분류를 갖다가 하고 출근을 자제해 달라. 그다음에 자가 격리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만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감염법 예방법을 갖다 보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확진으로 딱 했는데 제 생각에 감염법 예방법은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갖다가 했으니까 조금 그 열심히 이제 그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확진자가 아닌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자가격리하라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 백병원 확진자 이분 뭐 민폐를 끼쳤다고 해서 여러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정부에서 또 경찰에서도 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일단 사안을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배척을 갖다가 당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게 무슨 코로나 증상이 아니고 네. 다른 종류의 소화기계통. 예,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면 이렇게 병원이 사실 지금은 뭐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료진이 굉장히 귀한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하나 폐쇄가 되면 네. 단순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환자들도 굉장히 큰 불편을 갖다가 겪게 되는데 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참 그 쉽게 말하면 민폐가 굉장히 커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네. 이런 뭐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의료진 공백 얘기 부족하다 얘기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대구 경북 환자들에 대해서 경증이면은 치료를 좀 한 2주 정도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렇게 절실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검사나 시술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 온다고 해서 한 곳만 방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게 되면 동선이나 동선이 이런 생기죠. 것들이 네. 굉장히 길게 됩니다. 또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면역 저하자라든지 고령 환자들이 많이 몰려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위험도가 상당히 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증이나 응급일 경우에는 지금 다들 선별진료소나 응급센터 등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진료가 시행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꼭 중증이 아닌 환자들이 꼭 지역간을 넘어가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는 꼭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일 때에도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서울 대형 병원에 몰리는 사태는 조금 그 외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하는 동안에도 또 노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안으로 유입이 되어서 노출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하는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격리가 되거나 하게 되면 필요한 다른 치료들을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들이 다 치료를 못하면서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증 환자들은 대형 병원, 대학병원들, 종합병원들 방문하는 것 조금은 미뤄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신천지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대구 한마음 아파트 격리는 해제가 됐네요. 네네. 지금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들이 이런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겠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밝혀진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신천지 같이 이단성이 많은 그런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네. 합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탈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제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서 독자적으로 그 만드는 그러한 그 아파트가 아니고 시립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시가 운영하는 거죠. 시가 운영하는 시립 그 임대 아파트인데 전체 142명 중에 94명이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66.2%거든요. 네. 그다음 그 중에서만 확진자가 나왔는데 94명 중에 거의 절반인 46명이 확진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 신천지의 특성이 계속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병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형 아파트까지 이용할 정도니까 그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연립주택 같은데 네. 이런 걸 갖다가 저렴한 그러한 그 주거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몰아넣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구의 한 연립주택을 봤더니 그 중에
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신천지였다. 한연립주택 안에서. 네네. 네. 이런 케이스들이 앞으로도 종종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대구에도 뭐 여러 곳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인천에도 여러 군데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그다음에 있고요. 특징이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회 부근에 네, 그러한 가까운 곳에. 시설들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강경하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하고 마찬가지고요. 네네. 지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서울시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게 아니고 네네. 서울시가 세무조사하는 건 지방세 관련해서일 텐데 세금은- 대상이 많습니까? 예, 세금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방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재산세가 있거든요. 부동산에 부과되는 거죠.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여기에 크죠. 근데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있어요. 거기 50조에 보면은 네.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천지에도 종교단체로 등록을 갖다가 해서 이 부분을 감면을 갖다가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서울시가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종교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뭐 이만희 그 총재 같은 사람이 뭐 압구정도에 무슨 아파트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데를 마치 종교단체 그 시설인 것처럼 포탈하는 거 아니냐, 해석, 누락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검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법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압박하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불법 행위가 있지 않았냐. 대표적인 게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네. 또 하나는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